분명히 2년 넘게 살았는데 내가 진짜 비과세가 맞을까? 이런 고민 많으시죠? 실제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최근에 오신 분도 분명히 비과세인 줄 알고 팔았는데 세금 폭탄 3억 원이 나와서 몰랐다. 너무 억울하다. 법이 이렇게 복잡해도 되냐 하시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블로그를 찾아봐도, 세무서를 가봐도,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봐도 그 대답은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22년 근무한 해결사 염지훈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걱정 마세요.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꼭 적용하셔서 세금 내지 마세요. 절세는 염지훈.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3억 원의 세금 폭탄이 나왔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는 한 분이 오셨어요. 20년 넘게 혼자 사는 그 장인어른을 배우자와 본인 사이인 그 본인이 모시고 살았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이분에게 세금 폭탄 3억 원이 나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은 강남에 있던 집을 15년 만에 팔았다. 세금은 약 몇천만 원을 내고 그리고 비과세를 받아서 참 좋아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장인에게는 주말에 한 번씩 가는 경기도 외곽에 밭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거기서 주무셨는데 거기에는 싱크대도 있고 화장실, 샤워실 모든 걸 다 갖추고 거기서 밥도 해 먹었단 말이에요. 그 집이 비록 무허가지만 주택수 산정에 포함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됐다. 그래서 약 3억 원 정도 되는 세금이 가산세를 포함해서 폭탄처럼 날라왔다. 너무 억울하죠? 아, 세무사님,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그 무허가 농가주택이 시가로 따지면 한 얼마 정도 할까요? 시가로 따지면 100만 원? 100만 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그 3억 세금 폭탄이 나온 건데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 건에 있어서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저희 체크리스트를 봤다면 피할 수 있었을 그 3억 원입니다.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된다. 여기서 1세대의 개념이 중요하죠. 나와 나의 세대원이 누구인지 설명드리고 주택의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세무법인 유튜브 팀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무수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스스로 실수를 줄여보고자 자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1세대 1주택 비과세 설명에 있어서 그 기본 개념인 1세대와 1주택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세무법인의 귀여운 막내 세무사 삼타강사 정현호 세무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타강사 정현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양도소득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소득세법은 1인 1주택이 아니라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1주택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세대는 1세대 2주택이 돼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 세대원이 누구인지부터 먼저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원칙적인 규정부터 보겠습니다. 본인 세대원에 해당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일정한 가족에 해당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 가족과 함께 거주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되고요.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세대원이 될 수 없습니다. 어느 범위까지가 본인의 일정한 가족에 해당하는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어려워할 거 전혀 없습니다. 미리 그려둔 그림을 보면 가운데 본인 배우자가 있는데요. 그 위로 가면 부모님이 있고 밑으로 가면 자녀가 있고 양옆으로 가면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열십자 선상에 있는 사람이 본인의 일정한 가족에 해당할 수 있고요. 이 선상에 없는 사람은 본인 세대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먼저 고모. 고모가 저에게 어떤 사람이죠? 제 부모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 사람이죠. 제가 고모한테 가려면 대각선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 했죠? 이 열십자 선상에 없으면 세대원이 될 수 없다 했죠. 따라서 고모는 세대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카를 한번 봐볼게요. 조카가 저에게 어떤 사람이죠? 제 형제 자매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죠. 제가 조카한테 가려면 역시 대각선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카 역시 세대원에 해당할 수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 사실 이 친구랑 오래 알고 지내다 보면 가족이라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이 세법에서 말하는 세대원이랑 법률상 가족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친구는 당연히 세대원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형제와 그 자녀는 크다 보면 언젠가 결혼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수직선상에 있는 사람은 나와 좀 더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배우자는 내 세대원이 될 수 있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이 수평선상에 있는 형제자매의 배우자, 이 사람은 세대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여기 보이는 이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이 네모 칸 안에 있는 사람만이
본인의 가족이 될 수 있고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거주해야 세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이 칸 안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세대는 1세대 2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외 기준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동일 세대로 보게 됩니다. 여기 누가 있냐면요, 나와 너무 친한 배우자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미혼인 자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예외가 있습니다. 미혼이어도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유가 따로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녀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두 번째로 자녀가 이혼한 경우, 세 번째로 자녀가 기준 중위 소득의 40% 이상이면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예요. 지금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이제 충분히 커서 별도 세대를 구성할 시기가 됐으므로 세법에서 이를 인정해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 있어요. 정현호 세무사님이 만약에 집이 있고 부모님도 집이 있다고 할 때 정현호 세무사님이 지금 집을 판다면 정현호 세무사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제가 부모님과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나 이 내용을 지금 염세무사님이 여쭤보셨는데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부모님의 아들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가족은 당연히 충족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함께 거주하냐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이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인데, 제가 아까 뭐라 했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는 무조건 동일세대로 본다 했죠.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므로 부모님과 동일세대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이 밑에 예외가 하나 더 있다 했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결혼을 안 했다 하더라도 별도 세대를 세법에서 인정해 줍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30세 이상인 경우, 저 아직 이 나이 안 됐고요. 이혼한 경우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세 번째로 기준 중위 소득의 40% 이상이면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저 같은 경우 지금 월급이 200만 원을 넘어가고요. 지금 부모님한테 지원 받는 거 없이 혼자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3번 요건을 지금 충족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부모님과 따로 살지 않는다면 세법에서는 이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다시 2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저는 부모님의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별도 세대원이고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부모님도 비과세, 저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만약에 함께 거주를 하고 있는 아들이 있고 네.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고 네. 그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사는 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아들이 다른 집을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분양권을 샀어요. 네. 그러면 부모님도 집을 갖고 있고 아들도 집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1세대 1주택이 아닌 거죠. 1세대 2주택이죠. 이제 원래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긴 한데, 이게 사실상 주택이랑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세대는 1세대 2주택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대신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시다가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이 일시적 분양권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서요, 이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그 분양권을 팔거나, 사실 3년이 넘어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해당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완공된 날부터 3년 안에 팔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 부모님 집 따로 아들이 분양권을 또 따로 취득을 해도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주택 여부에 대한 판정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주택에 대한 판정은 사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이게 실제 주거용으로 쓰면은 그게 주택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예시를 몇 가지 써놨는데요. 보시면 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당연히 주택에 해당하고요. 무허가주택 아까 허가 여부랑은 관계없이 주택에 해당한다 했죠. 그 다음으로 분양권이랑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농가주택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여기 있는 이 두 가지는 주택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이거는 지금 실물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수에 포함한 이유는 이거는 사실상 주택이랑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택으로 판정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울고 웃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진짜로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을 갖고 있으면은 거기는 1세대 2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요. 대신 주거용 오피스텔만 하나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팔면은 나는 주택을 판 거라서 주택 양도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주택으로 판정되는 게 좋은 부분도 있고 오히려 안 좋은 부분도 있는데, 이런 그 양면적인 부분을 다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 무허가 주택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기 무허가 주택이 있는데 네. 만약에 제가 안 살았어요. 그러면 주택으로 인정을 안 해주나요?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질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이런 무허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에 사람이 살지 않더라도 사람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놨다면 거기는 주택에 해당하고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이 무허가 주택이 정말로 폐가 수준이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수준이다 하면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부엌도 좀 있고 방도 좀 있는 것 같고 하면은 사람이 살든 안 살든 그냥 주택이다 이렇게 하는 거네. 부엌도 있고 출입문도 있고 화장실도 있으면 그 주택에 해당하고요. 여기에서 하나 또 설명드릴게. 이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많이 물어보세요. 자기가 월세를 주다가 이제 그 세입자가 나가고 공실 상태가 됐는데 이거를 지금 팔면은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공실로 놨다면 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다른 아파트를 팔려 한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피디님, 근데 만약에 아까 무허가 주택 가지신 분 있잖아요. 이분이 저희한테 왔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 세금 3억 받은 사람. 네, 일단은 먼저 무허가 주택을 처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지금 이 무허가 주택 하나 때문에 세금이 3억 나오게 생겼으니까 이 먼저 무허가 주택을 팔아버리는 게 제일 깔끔하고요. 근데 누가 사요 저걸? 그죠. 사실 이 지방에 있는 농가주택 같은 걸 사람들이 막 살려 하진 않으니까 팔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주택을 밀어버리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 철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아예 이거를 철거를 해버리면 이제 주택이 아니게 되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팔기 전에 미리 오셨으면은 저희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었는데 이미 잔금까지 다 받고 나서 오셔갖고 저희도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절세는 염지훈. 오늘은 1세대와 1주택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마구마구 답변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마구마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무법인의 막내 세무사 정현호 세무사의 정성어린 설명 도움이 되셨나요? 다시 한번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복습하겠습니다. 첫째, 세법상 거주자여야 한다. 둘째, 세대원이 무엇이다? 본인과 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가 나의 세대원이다. 나의 세대원은 주민등록 등본으로 꼭 확인한다. 셋째, 나뿐만 아니라 나의 세대원이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농가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을 또 가지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2주택이 될 수도 있다.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하는데 그 해당 여부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꼭 확인하자. 마지막으로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한다. 만약 거주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도록 하자. 부동산을 팔기 전에 꼭 내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인지 체크하세요. 의외로 비과세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자세로 하나하나 체크하는 게, 그게 돈 버는 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분양권 저가양도 적발 시에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볼게요. 지금까지 구태정에서 22년 근무한 해결사 염지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